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에 연이어 실패한 북한군은 수도사단의 배후를 차단하기 위해 오후 늦게부터 사양리 방면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했고 선두는 양천산 북쪽 기슭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단은 봉화산, 문안산 330고지를 잇는 선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진천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었고 공격을 담당할 예비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1번 국도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 주공부대가 천안을 지나 전위에 도달함으로써 사단의 배후가 차단될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황을 감안하여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축차 철수에 의한 지연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미호천 남한 확보를 위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했습니다. 하나, 사단은 7월 10일 16시를 기해 현 접촉선을 이탈한 다음 미호천 남한의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적을 저지 경멸하려 한다. 둘, 18년대는 지대 내의 적을 격파하고 미호천 남한으로 철수, 사단의 우일선으로 신안리, 외아리 간을 점령하고 적의 도하에 유의하라. 셋, 1년대는 지대 내의 적을 격파하고 미호천 남한으로 철수한 다음 사단의 중앙일선이 되어 585번 도로로부터 정상리 간을 점령하고 적의 도하를 억제하라. 넷, 8년대는 지대 내의 적을 격파하고 미호천 남한으로 철수한 다음 사단의 좌일선으로 문암리, 신대리 간을 점령하고 적의 도하에 유의하라. 특히 미호천 지류인 천수천 부근의 경계를 철저히 하라. 다섯, 17년대는 1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명에 의해 주중리의 집결의 사단의 예비가 되라. 여섯, 20연대는 현 진지에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명에 의해 영운동의 집결의 부대를 정비하라. 일곱, 포병중대는 연막으로서 사단의 이탈을 치장한 다음 20연대와 17연대를 화력 지원하고 율량동으로 전환하라. 여덟, 각 부대는 주간 철수를 위하여 기도빈익의 철저를 기하라. 아홉, 나머지는 주중리에 제한다. 7월 10일 오후 4시 수도사단은 배속된 17연대 및 20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사단 주력은 북한군으로부터 이탈, 여사리를 거쳐 585번 도로를 따라 밤늦게 작전 명령에 명시된 저지진지를 점령했으며 사단장 김석원 준장을 비롯한 사단 지휘부도 사단 주력이 철수한 다음 오근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사단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미 공군에 의한 근접 항공 지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철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진천 및 그 일대에 B-29 폭격기, B-26 폭격기가 대대적인 폭격을 실시하고 이어 나타난 F-51 전투기는 기관 총사격으로 사단의 철수를 엄호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6시경 범바위 부근에 집결한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이동을 시작해 선두가 중리에 이르렀습니다. 20연대가 전투태세에 돌입한 직후 상공의 B-29 폭격기와 B-26 폭격기 편대가 나타나 진천 읍내를 비롯해 북한군이 집결한 신월리, 장월리, 범바위에 대해 폭격을 가했습니다. 뒤를 이어 F-51 전투기가 나타나 기관 총사격과 함께 내입함탄 공격을 가해 북한군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7월 10일 아침 공중공격에서 입은 피해를 수습한 북한군이 강력한 포격과 함께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공격을 시도했으나 20년대 방어진지 앞에서 격퇴되었습니다. 20연대는 북한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장월리로 침투시켜 포로 5명을 잡아왔으나 특별한 정보를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사격전이 멎고 갑자기 전선이 고요해지자 박기병 대령은 불안을 느끼고 사방에 경계병을 배치했습니다. 오후 4시 무렵부터 북한군의 강력한 포격이 재개되면서 전선의 정막이 깨졌습니다.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방어 정면인 범바위에 나타났고 또 다른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은 신정리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은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북한군이 야음을 이용해 우회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군이 사양리나 문덕리에서 계곡을 따라 접근할 경우 연대가 북한군의 포위망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161고지를 중심으로 좌우 각각 250m 거리로 축소 배치하여 병력을 집중 운용하면서 연대장의 호령이 전 연대에 들리도록 해놓고 계곡에는 잠복조를 배치했습니다.
사단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인접부대의 상황도 알 길이 없었지만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배속 신고를 할 때 사단장이 간곡한 부탁조로 말한 내 명령 없이 후퇴하지 말고 현 위치를 고수하라. 라는 명령을 되새겼습니다. 북한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범바위에 있던 북한군 1개 연대가 500m 남쪽 중리까지 진출하자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예하부대의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한 후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B-29 및 B-26 폭격기 여러 편대가 상공에 나타나 진천읍내를 비롯하여 신정리, 장월리, 범바위 선에 폭탄 세례를 퍼부어 북한군을 숨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일대에 집결해 있던 북한군의 화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폭격기 편대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F-51 전투기 편대가 날아와 기관 총사격과 함께 네이팜탄을 퍼부었습니다. 일대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북한군의 비명소리가 연대진지에까지 들렸습니다. 20연대는 미군의 공중공격 덕분에 진지를 고수할 수 있었고 전면에 북한군이 공격 일선에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중공격을 피해 물러났던 북한군이 다시 병력을 수습하고 공격을 재개하여 연대 정면에는 1개 중대를 진출시켜 견제하면서 주력은 사양리 계곡을 따라 우측면으로 우회 침투하였으며 일단의 북한군이 좌측 원덕리로 우회하여 161 고지를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모들이 사단 주력이 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라고 건의했으나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사단장의 사수명령이 떠올라 명령이 있을 때까지 동요하지 말고 전투 위치를 지키라고 지시하고 전투 결의를 다졌습니다. 사단과는 통신 두절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배후로 올라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포위됐으니 항복하라. 너희들은 포위됐으니 항복하라.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북한군으로부터 완전하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1개 중대를 투입해 돌파구를 뚫게 하고 주력은 좌우의 북한군을 공격하면서 탈출하여 영리로 나왔는데 이곳에서 사단이 철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주로 이동했습니다. 20연대는 청주에 도착한 후 문산과 의정부 전투에서 낙오된 장병들이 복귀하여 병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박기병 부대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진천 전투에서 병력 손실이 많다는 보고를 받고도 충원을 못 해주었는데 어떻게 날이 갈수록 병력이 늘어나느냐며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330) 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이관수 소령의 17연대 일대대는 오후 10시경 작고개를 통해 남진함 북한군 대열이 여사에 집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철수를 결정했으며 1연대로부터 배속받은 1개 중대를 철수 어무부대로 임명하고 조치원 방향으로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이관수 소령이 배속된 1연대 예하의 중대에 철수 어무를 명령하자 중대장은 왜 우리만 남게 합니까? 라면서 배속 중대의 서러움이 묻어나는 말투로 불평을 얘기했습니다. 대대장은 중대장을 설득하여 어무부대로 남기고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사단이나 연대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인접부대 상황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일대대는 북한군을 피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고군분투 속에 28km 거리를 행군하여 11일 조치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수소문하여 연대가 보은에 집결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은으로 이동해 연대와 합류했습니다. 왜 우리만 남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대대 철수를 엄호한 1연대 소속의 중대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천 전투에 참전한 국군은 후퇴하는 장병들을 모아 부대를 편성한 관계로 신상 파악은 말할 것도 없고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사상자 및 실종자의 숫자는 물론 이름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단장 김석원 준장의 명령에 의해 미호천 남한으로 철수한 수도사단은 동에서 서로 18연대, 1연대, 8연대 순으로 저지진지를 점령했습니다. 이 무렵 1군단 사령부가 위치한 청주로 나고병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어서 강연대는 병력을 수습해 손실된 병력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1연대는 5근장에서 9연대를 흡수해 재편성을 실시했는데 1연대 병력은 1대대로, 9연대 병력은 2대대로, 그리고 1연대와 9연대의 자녀 병력으로 3대대를 편성했으며 연대장에는 1연대장 이익권 중령이 유임되었습니다.
585번 도로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은 오전 8시경 청주 북쪽 10km 지점인 오창에서 미호천 도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호천은 청주 북쪽 7km 지점에서 동서로 흐르는 금강의 지류로 수도사단 방어 정면의 강폭은 200m, 수심은 1m로 유속이 완만해 도섭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도사단은 육군본부에 항공지원을 요청했고 약 30분 후 F-51 전투기 2개 편대가 나타나 기관 총사격과 함께 네이팜탄으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은 집결이 완료되자 도하 준비에 나섰고 수도사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호천의 유일한 교량인 8결교를 폭파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다시 한번 항공지원을 요청해 오근장 북쪽의 북한군 집결지를 폭격해 많은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공중폭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정찰대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도하 지점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이어 오후 2시에는 일개 연대가 화산리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이 1군단에 포격 지원을 요청하자 1군단은 105mm 곡사포 11문으로 집중 포격을 실시했으며 이 포격으로 인해 북한군은 800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분산되었습니다. 포병관 측 장교 박승록 소위는 이때의 광경을 파리가 약을 먹고 떼죽음을 하는 것 같았다. 라고 하면서 포병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항공정찰 결과 북한군의 야간도하 준비 정황이 포착되자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북한군은 오후 9시를 기해 보전포 협동으로 화산리와 오근장에서 도섭을 시작했습니다. 미호천 남한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18연대와 1연대는 포병의 지원 하에 도섭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군을 저지했습니다.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북한군의 도하는 다음 날인 7월 13일 오전 4시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북한군은 30여 분에 걸쳐 각종 포화를 미호천 남한의 국군 진지에 집중한 후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도섭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을 받은 각 연대는 일진일퇴의 격전을 반복했으며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최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5시간 동안 지속된 격전이 있은 후 병력의 열세로 인해 수도사단의 주저항선이 와해되었고 북한군은 미호천 남한에서 교두보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에 나와 전투 상황을 지켜보던 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수도사단장에게 앞서 하달했던 군단 작전명령 제시포를 실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북한군으로부터 이탈해 청주 남쪽 6km 지점의 고은리로 사단지휘소를 옮기고 431고지와 국사봉 사이에 저지진지를 구축했습니다. 1연대는 중앙일선으로 20번 도로 좌우에, 8연대는 좌일선으로 국사봉에, 18연대는 우일선으로 은행리 북쪽 1km 지점 능선에 배치되었습니다. 7월 13일 오후 5시 무렵 청주로 접근한 북한군이 시가지를 향해 포격을 시작했고 청주의 서북쪽과 서쪽으로 기동한 북한군 2사단은 7월 13일 늦은 밤에 청주를 점령했습니다. 국군 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군단지휘소에서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백일 대령 등과 함께 청주 사수 여부를 두고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부 참모와 지휘관들은 병력의 손실을 보더라도 시가전을 전개하자고 주장한 반면 20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병력으로 특수전인 시가전을 전개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미원, 마동리, 문희 선으로 철수해 방어선을 형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청주 방어를 위한 시가전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청주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군단장 김홍일 소장이 청주 사수의 전술적인 가치를 낮게 본 이유는 동쪽의 야산지대를 제외하면 삼면이 평야이고 청주에서 보은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북한군에 의해 차단될 경우 괴멸에 가까운 병력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미군이 방어하고 있는 일본 국도 축선에서 조치원이 7월 12일에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병력을 보존하여 청주 남쪽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 1군단의 좌익인 2사단은 일본 국도 축선의 좌측을 따라 남진해 국군과 미군의 연합전선을 양단한 후 대전을 좌측에서 압박하려 했으나 수도사단의 효과적인 지연 전술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강방어선에서 와해된 후 분산 철수한 수도사단은 부대의 재편과 함께 실시한 이 전투로 인해 이제 싸워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군단장과 사단장의 노련한 작전 지휘에 의한 효과적인 지연전 수행, M2형 105mm 곡사포와 같은 신형 장비의 확보, 적시에 실시된 항공지원, 여기서도 지면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장병들의 결연한 투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천 전투는 축차적인 철수와 지연전을 통해 국군과 미군이 소백 산맥과 금강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한 전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단은 이 전투를 통해 북한군 550명을 사살하고 포로 5명과 중기관총 9정, 경기관총 3정, 다발총 21정, 소총 10정, 권총 2정을 노획했으며 전차 한 대와 박격포 5문을 파괴했습니다. 반면에 전사 28명, 전상 13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